안녕하십니까. 뇌와 초월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브레인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상당히 많은 경험적으로 확립된 원칙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홀링스 잭슨이라는 영국의 신경학자죠. 홀링스 잭슨이 브레인 전체 시스템에서 펑션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차원의 신경 시스템 어레인지먼트, 고차원 신경 시스템이 낮은 차원을 컨트롤하거나 제어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전전두엽이 대상해나 그 밑에 있는 시상이나 시상하부 이런 쭉쭉 넘어가서 제어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이 레벨이 갑자기 펑션이 있어. 하이 레벨의 브레인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낮은 레벨에 있는 브레인 시스템이 동작하기 시작한다. 이건 아주 브레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브레인 전체의 하이라키라 할까 진화되어 온 계위를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되어 온 게 이제 렙탈리안 브레인, 파충류적인 브레인이죠. 뇌간 위에 뇌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된 시스템이죠. 주로 이거는 호흡작용하고 맥박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포유 동물의 브레인이라 해서 흔히 뇌의 삼위일체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감정을 제너레이션 하는 부위죠. 변연계, 림빅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달된 브레인입니다. 원시 포유 동물이 갖고 있는 뇌죠. 그 위에 이제 영장류 호모사피엔스로 오면서 대상회를 완전히 덮으면서 심피질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큰 브레인의 발달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링스 잭슨이 이야기했듯이 브레인의 계위는 맨 위에는 대부분 전두엽, 특히 배회척 전전두엽, 전두엽이 이제 맨 위에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림빅 시스템, 이모셔널 인풋을 처리하는 변연 시스템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자율신경을 총괄하는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머스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시상하부라는 것은 자율중추의 관제탑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렉티큘러 포메이션 오브 브레인 스템, 뇌간 중심으로 한 렉티큘러 포메이션 시스템이 있죠. 이거는 심장이나 혈압이나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거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계 사지 운동을 관장하고 있는 척추신경계가 있죠. 이러한 하이라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종교 현상인 초월 의식까지도 이해하는데 아주 관건이 되는 것은 림빅 시스템, 변연 시스템하고 시상하부 시스템이 아주 중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나 심지어 초월 의식에까지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뇌 피질하고 변연 시스템이 시상하부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양상이 보이죠. 시상하부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헤더커터, 중앙 통제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상하부는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을 총괄 지휘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밑에는 이제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는 흔히 뇌 중에 브레인 속의 브레인이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폰이 있죠. 폰 있고, 그 다음에 연수, 우리 호흡 관련된 연수, 그 다음에 스파이럴 코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전체는 깔때기 모형으로 흔히 설명을 합니다. 전두엽하고 림빅 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시상하부로 깔때기처럼 모아지고, 그렇게 모아진 응집된 정보들이 비헤이비어, 우리 행위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든 초월 현상이든 이런 것들이
최종 그 강력한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상하부입니다. 그러면 시상하부까지 전체 뇌 구조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한번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전체 뇌 구조는 우리가 익히 봤듯이 뇌의 그 단면을 보시면 가운데 자뇌운을 연결하는 뇌량이 있고 대략 20억 개의 섬유 다발이죠. 뇌량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보이죠. 뇌하수체 요 위에 깔때기 모양 된 요 부분이 시상하부입니다. 요 부분을 점점 확대해서 보면 뇌하수체, 먼머리 바디 유두체, 그리고 요거에 있는 그 전교련, 시신경이 지나가는 다발이 있죠. 예. 그리고 요거 있는 큰 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거의 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것이 바로 유명한 내궁입니다. 내궁은 해마에서 처리된 신경 정보들이 주로 흘러나가는 유출되는 루트입니다. 일부 유입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해마에서 정보의 유출루는 내궁입니다. 내궁이고 편도체에서 정보의 유출루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분계선조이죠. 네. 뇌 전체에서 재밌는 것은 그 전두엽이, 특히 전두엽이 굉장히 하이 펑셔닝 뇌인 동시에 모든 감각 입력이 기억을 통해서 다시 그 전두엽으로 오고 그와 동시에 우리 본능을 컨트롤하는 시상하부에서도 막바로 전두엽으로 신경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에서 다 들어오는 거, 내부에서 올라오는 본능 시스템 두 개가 전두엽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연계에 속하는 중요 구조를 보시면 그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머스, 그다음 편도체, 그다음 이상엽, 해마방회, 요 해마체가 있죠. 해마체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중심인 게 이제 중격부, 시상하부, 그리고 중뇌 변형구역. 요 점은 우리 감정을 이루는 그 하이웨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자들이 흔히 중격부, 시상하부, 중뇌 변형구역을 한꺼번에 요게 바로 그 우리 감정하고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부위 세 가지 부위입니다. 중격부, 시상하부, 중뇌 변형구역.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상하부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총괄 지휘하는 시상하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 개, 10여 개에 달하는 그 신경핵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은 뇌실렵핵, 이제 흔히 실방핵이라 그러죠. 뇌실렵핵과 깔때기핵, 요 7번. 깔때기핵이 궁상핵, 요게 중요합니다. 궁상핵에서는 베타 엔돌핀이 분출하면서 전두엽으로 막바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억하고 관련 깊은 유두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상정구역, 전시상하부액, 그리고 특히 유명한 시교차 상핵, 요 부위는 아주 적습니다. 시교차 상핵은 1평방 밀리메타, 1cm 바이 1mm 바이 1mm 아주 미수한 영역이고 그 안에 신경세포가 대략 한 10,000개 정도 있는 신경세포에서 사실은 우리 그 밤낮의 주기를 여기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교차 상핵에서. 그래서 그 뇌간하고 시상하부 쪽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 음식을 그 식욕을 하는 중추, 그 다음에 갈증 중추, 그 다음에 몸의 체온을 그 컨트롤하는 중추, 그 전부 다가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교에 있는 핵들은 보면 주로 심장 박동이나 호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키는 현상하고.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결국은 이제 그 시상하부에서 교감, 부교감 신경을 총괄한다는데 부교감 신경은 우리의 그 먼저 교감 신경을 말씀드리면 교감 신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레디 온이죠. 뭔가 준비해서 행동으로 표출하게끔 우리 신체 전체를 무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는 단계고, 부교감 신경은 교감 신경의 활동이 끝나고 나면 곧장 그 교감 신경에서 부교감 신경으로 넘어가면서 에너지를 그 소비를 줄이는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그 자율적 조절하에서 생체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초월 현상을 내각적으로 그 종교에서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그 다음에 어떤 각성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 흥분 상태, 이런 것들의 그 출발점은 가장 밑바닥에는 교감, 부교감 신경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걸 총괄하는 시상하부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상하부에 그 중점을 두고 우리 초월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적 초월 현상은 크게 그 전 세계 종교가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두 가지 양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동적 접근 방법과 능동적 접근 방법이죠. 예를 들면 자 불교에서 사마티, 그 삼매 명상에 있어서는 그 마음에서 생각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마음에서 잡념들을 제거해가는 그 꺼져가는 과정들. 능동적으로 마음의 그 컴다운,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 이 수동적 명상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동적 명상법 중에 하나는 이제 수피점에서 그 원물을 추죠. 아주 강력한 그 춤을 추면서 자아가 없는 상태까지로 들어가는 이제 능동적 명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명상과 그 능동적 명상을 일어나고 있는 양상을 설명드리면 출발점을 그 일단 운해 쪽, 운해의 그 전전두엽을 봅시다. 운해 전전두엽에서 많은 그 계위별로 많은 시스템이 관련됩니다. 운해 전전두엽에서 오는 시그널이 일단 프로세스하는 것이 시상에서 시상의 건물핵입니다. 원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월 상태의 내생리입니다. 시상 건물에서 신호를 받는 컨트롤 제어를 받는 쪽이 어디냐 하면 두정엽입니다. 두정엽인데 두정엽에서 나온 것이 해마에서 편도체, 감정하고 관련된 편도체, 그리고 편도체에서 그 밑에 단계는 시상하부입니다. 이때 시상하부는 복내측 시상하부가 되었습니다. 복내측 시상하부는 억제 신호하고 관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는 것이 하면 내려가는 것이 이게 부교감 신경으로 가죠. 부교감 신경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초월적 명상에서 일단 먼저 능동적 접근법을 보시면 운해에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하나의 촛불 명상이나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집중을 이제 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집중을 할 때 이제 집중하는 시그널이 이렇게 쭉 그 의지로 갖고 이제 집중하는 시그널이 나오죠. 요 전에 말씀드릴 것이 우리 브레인에서 전체적인 총괄하고 있는 연합 영역이 대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시각 연합 영역, 시각 연합 영역과 주의 연합 영역, 그리고 정의 연합 영역, 오리엔테이션, 주의는 어텐션이고 정의는 오리엔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언어, 개념, 연합 영역이 있습니다. 브레인에서 초월적 현상하고 관계되는 데서 굉장히 유념하실 것이 주의 연합과 정의 연합입니다. 특히 이 정의 연합 영역은 말씀드린 두정엽, 주의 연합은 전전두엽, 두엽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이러한 우리가 어떤 것에 능동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능동적으로 집중을 하두 선 같으면 하두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무념무상을 만들 때는 잡념을 제거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식이 일단 전전두엽 주의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강력한 의지의 힘에 의해서. 예. 주의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 흐름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중요한 점은 시상 거물핵이 주로 가바라는 억제 시그널을 보냅니다. 가바라는 억제 시그널이 이것이 결국은 억제를 합니다. 억제. 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어떤 잡념을 없애야겠다. 마음에서 생각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계속 의지를 주게 되면 시상 거물핵에서 부정력으로 가는 그 억제 시그널에 의해서 이 정보가 점점 차단이 되죠. 그러면 점점 그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억제가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강한 힘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억제가 돼서 이렇게 평지될 때까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시상하부에 들어와 있죠. 그러한 강력한 억제는 어떻게 되냐면 강력한 억제 시그널은 이 점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억제 시그널은 시상하부에서 동시에 강력한 흥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어떤 하나의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그게 반대되는 자극이 흥분이 계속 들어오든지 억제가 계속 들어오면 그 반대의 분출이 일어납니다. 분출이 일어나는 이것이 결국은 동일하게 왼쪽 시스템하고 곧장 연결이 되어 있죠. 왼쪽 시스템 여기도 이제 시상하부죠. 시상하부인데 이 경우에 시상하부는 왼쪽은 외측 시상하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측 시상하부. 그 다음에 편도체. 다 이게 왼쪽입니다. 해마, 두정엽, 시상 거물핵, 그리고 전전두엽. 주의 영역인 전전두엽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쪽에서 편도체에서 시상하부에서 이쪽 시상하부에서 우측 시상하부에서 좌측 시상하부로 강력한 불쑥수로가 일어납니다. 분출. 신경 자극의 분출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출이 결국은 이 물결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흐름들이 생깁니다. 분출이 이렇게 이쪽은 양쪽 상방향 이렇게 자극이 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금 복잡한데 이쪽은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 시스템이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중간에 이제 기저핵, 아세틸콜린 시스템 기저핵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시상하부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궁상핵으로 갑니다. 궁상핵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궁상핵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오고 이렇게 된 이 시스템이 결국은 전전두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좌측 전전두엽하고 우측 전전두엽은 또 한 양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페루프를 그립니다. 이러한 페루프 상에서 우리가 그 자극을 억제하겠다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을 제거하겠다는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면 이러한 회로를 계속 돌면서 최종 이렇게 계속 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의 영역입니다. 정의 영역. 정의 영역에서 우측 정의 영역과 좌측. 자, 여러분들 여기서 꼭 주목하셔야 될 부위가 이 두정엽. 이 두정엽에 들어오는 이 시그널이 억제 시그널이라는 거하고 이 두정엽이 좌측과 우측 두정엽에서
우리가 그 초월 상태에 들어갈 때 두 가지 다른 흐름이 생깁니다. 우측 두정엽에는 여기서 보시면 이게 결국 억제 신호입니다. 억제에 의해서 좌측이나 우측에 동일하게 수동적 접근에서는, 수동적 명상에 있어서는 우측이나 좌측 정의 영역, 결국 두정엽이죠. 두정엽에서 수입로 차단이 있습니다. 신경입력이 들어오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수입로 차단. 좌측, 우측 신경 시그널이 들어오는 것이 두정엽에서 차단이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입니다. 어쨌거나 이 복잡한 사이클을 돌고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가 초월 명상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 뇌에 좌뇌 우뇌의 그 정의 영역, 머리 두정엽의 정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왼쪽 정의 영역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대략 우리 팔 길이 안에 있는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팔 길이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몸뚱아리죠. 우리 몸체에서 올라오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프로세스하는 부위가 바로 왼쪽 정의 영역, 왼쪽 두정엽이 되고 오른쪽 두정엽은 뭐냐 하면 바로 3차원 공간 좌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듯이 우측 뇌는 공간 지각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지. 우측 뇌가 공간 지각하고 관련이 있는 바로 그 부위가 어디냐 하면 우측 정의 영역, 오른쪽 두정엽이 됩니다. 그러면 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왼쪽 두정엽에서는 우리 몸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체감각 신호, 주로 체감각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여기 있음을 아는 거죠. 근데 몸은 공간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몸이라는 느낌은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데 그러한 3차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른쪽 두정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동적 초월 명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른쪽 두정엽이든 왼쪽 두정엽이든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기막힌 현상이 일어나죠. 오른쪽 두정엽이든 왼쪽 두정엽이든 우리가 극단적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자극이 들어오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오른쪽은 공간을 만들어준다 했죠. 공간 지각. 오른쪽 두정엽은 공간 지각인데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좌측은 뭡니까? 우리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시그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아죠. 자아. 자아감이 사라집니다. 이 셀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의 감각을 중심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 두정엽에 정보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 팔을 뻗친 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디텍터, 검출할 수가 없죠. 팔 안에 있는 것이, 팔걸이 안에 있는 것이 내 몸체지 않습니까? 내 몸체에서 올라오는 신경 자극이 없으면 나는 내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 그와 동시에 오른쪽 두정엽에 자극이 안 올라옵니까? 공간이 사라져 버렸죠. 이건 뭐냐 하면 공간하고 또 시간하고 막바로 연결됐죠.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걸 뭘 하느냐 하면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 전 세계 어떤 초월 명상에서 그 상태에 들어가는 모든 선각자들이 하는 일에 하는 느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천지가 나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걸 뭐라 하느냐 하면 초월적 일체감이라는 거죠. 초월적 일체감. 요게 이제 수동적 명상 상태에서는 오른쪽 두정엽, 왼쪽 두정엽의 모든 입력 루트가 차단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간이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천지가 시공과 공간이 사라진 동시에 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천지가 아무런 막막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 시부도에 보시면 시부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일원상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의 고요한 달 하나를 그리는 그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소도 없고 목동도 사라진
소는 그때 말하는 내 마음, 셀프를 말하는 거고, 아니 그 목동은 셀프,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소는 바로 바깥 경계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바깥 경계 대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진.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뭐가 있느냐? 그런 상태에서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라졌다는 것은 내과학적으로 봤을 때 뭐가 사라졌나 하면 생각과 마음에서 생각이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지고 그리고 감각이 사라진 거죠. 언어, 생각, 감각이 마음에서 다 제거되고 그럼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언어와 감각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남느냐 하면 순수한 인식이 남죠. 순수한 인식 상태가 남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초월적 인식입니다. 모든 종교가들이 이야기하는 초월적 일체감이라는 게 남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마음에서 내용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내용이 뭡니까? 생각, 언어, 감각이죠. 예. 생각, 언어,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순수한 인식 상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기결이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기결이 자아가 없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아 없는 인식이 내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제법무화, 예. 삼법인의 제법무화 상태가 분명히 내과학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하는 억무소주 이심기생이라는 그 상태가 이제 그거죠. 억무소주, 머무른 바 없는 마음, 그때 너 마음을 내봐라 그거 아닙니까? 머무른다는 건 뭐냐 하면 생각, 언어, 감각에 머무는 거죠. 생각, 언어, 감각에 머무르지 않는 그때 그 마음은 뭡니까? 순수한 인식 상태죠. 그럼 순수한 인식 상태가 왜 가능하냐? 초월적 명상에 들어갈 때는 공간하고 시간을 만들어주는, 특히 공간을 만들어주는 우측 두정엽, 그리고 자아감을 만들어주는 좌측 두정엽에 정보가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자극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간도 시간도 셀프, 자아감도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는 것은 바로 절대적, 순수한 인식 상태만 남죠. 그것을 앤드루 누버그 같은 사람은 뭐라 표현하느냐 하면 초월적 일체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체 이론은 그 앤드류 누버그라는 신경과학자가 국내도 한번 들어왔었죠. 신경과학자가 이분이 한 10년 이상 특히 그 티베트 성녀들, 수녀들 그런 명상하는 분들의 뇌를 오랫동안 촬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 이론한 이론 모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 예, 계속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명상 상태일 때, 메디테이팅 브레인 상태일 때 그 뇌 부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론탈 로브, 전두엽은 메디테이션 동안에 그 오프라인 상태로 갑니다. 중량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자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오프라인 상태라는 것은 내적 의도성이 충분히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깥의 자극은 일단 셔틀을 하고 우리가 그 한 가지 촛불이나 그 다음에 화두를 든다든지 몰입하고 있는 것. 그런 몰입의 의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의 연합 영역이고 그 주의 연합 영역이 바로 프론탈 로브죠. 전두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극하고 관계없이 내부에서 생성된 의욕을 갖고 드라이빙하는 거죠. 뇌 전체 시스템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서 두정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이 두정엽은 초월 상태일 때는 activity in the parietal lobe slow down 됩니다. 그러니까 수임도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말도 쫄아드는 거죠. 그래서 막 그 궁극의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자료에 의하면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만에 수임도가 자극이 완전히 차단돼 버린답니다. 그 초월적 그 상태 딱 스레시홀드를 문턱값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잔의, 운의, 두정엽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이 스탑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공간과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셀프가 사라져버리는 초월적 일체감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정엽에는 들어오는 자극이 슬로우 다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상은 결국은 두정엽에서 슬로우 다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상의 그물핵에서 가바라는 그 네거티브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신경물질이 나온 거죠. 결국은
meditation reduces the flow of incoming information. meditation이 들어오는 입력 시간을 점점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상에 있는 거물핵이 특히 두정엽으로 가는 쪽에 가바, 그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분출함으로 해서 두정엽으로 가는 신경 자극이 점점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넥티큘러 포메이션, 뇌관을 중심으로 한 넥티큘러 포메이션은 아주 이런 표현을 했죠. meditation dials back the aroused signal. 그러니까 넥티큘러 포메이션이 얼라우트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경보 이렇게 너무 각성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수동적 이완을 말씀하잖아요. 수동적 이완이 바로 뭐냐 하면 얼러트, 경보 시스템을 다이얼백, 여기서 다이얼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톤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경보 시그널의 톤을 낮춘다. 바로 그것이 하는 것이 넥티큘러 포메이션 한다. 이러한 내부의 협동 작업으로 우리가 명상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이 내부의 협동 작업이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점점 어떤 궁극의 상태로 더 몰아가는 거죠. 브레인이. 자, 이 점이 중요한데 브레인의 그 전체 펑션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전두엽, 전두엽에서의 의지력입니다. 내가 궁극적인 그 상태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력이 이 전체 흐름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회로를 돌면서 궁극의 스레숄드까지 밀어붙이죠. 의지력이. 밀어붙여서 그 스레숄드, 문턱값을 넘어서는 순간 공간과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셀프감이 사라져버리고 유일하게 남는 것은 초월적 일체감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하는 이 책에서 아주 그 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 신호의 완전한 차단은 오른쪽과 왼쪽 정기 영역 모두에 극적인 효과를 미친다.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서 경험하는 신경학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일을 담당하는 오른쪽 정의 영역은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공간적 내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결여하게 된다. 실제로 주로 이 연구는 앤드루 누버그 그쪽 자료에 의하면 싱글 포톤 에미션 그 장치에 의해서 그 뇌를 쭉 찍어보면 오리엔테이션 에어리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상 상태, 베이스라인 표준 상태일 때 하고 명상에 들어갔을 때 비교해보면 다른 부위는 거의 비슷한데 달라지는 부위가 바로 그 정의 영역, 오리엔테이션, 공간적 감각을 만들어내는 이 정의 영역이 거의 메디테이션 동안에는 활동이 완전히 수그러들고 있죠. 활동이 많이 줄어들죠. 바로 실제로 측정 결과도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베이스라인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시 보시면 일상 상태, 기도하기 전의 상태하고 기도 상태,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상두정엽의 빨간 색깔이 많이 줄어들죠. 결국 이쪽에 액티비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자극이 줄어든다는 거죠. 상두정엽에. 그래서 이 도표는 실제로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펑션에서는 뇌관, 시상하부, 변연 이 시스템에 일어나는 강력한 그 신경 회로망들이 동시에 전전두엽에 연결되어 있고 센소리 인포메이션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이론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이 책에서는 아주 방대한 인간의 의식의 진화를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초월적 신비감이 어떻게 해서 뇌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를 아주 집요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앤드루 누버그의 앤드루 누버그의 이론을 집대성하고 있는 그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전전두엽에서 시상 거물핵에서 후상 두정엽, 해마, 편도, 복내측, 시상하부, 그리고 교감신경계로 하죠. 복내측, 시상하부에서 브룩스루가 일어나서 내측, 왼쪽 내측 시상하부로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해마, 편도, 해마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한 루트는 대뇌 기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뇌 기재하고는 결국은 시상하부의 공상핵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런 좀 복잡하지만 이 흐름이
이쪽에 많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각각 요 한 모듈당 서너 편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앤드류 누버그는 우리가 초월적 종교 현상도 내과학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과학이 그러한 그 현상들을 상당히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몇 개 영역을 보시면 프론탈 로브에는 주의연합 영역, 그리고 두정엽에는 정위연합 영역, 그 다음에 상척두엽 쪽에는 언어 개념 연합 영역, 그 다음에 시각 연합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더 요 설명해서 제가 몇 가지를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우리나라 선불교에 있어서 그 보조국사의 그 보조국사 진룰의 그 진심직설에 의하면 그 무심 공부의 그 10가지 방법론이 나오죠. 10가지 단계를 할까? 무심 공부의 그 방법론이 나오죠. 뭐 좀 적어보면 무심 공부에서 맨 첫 번째 나가는 것이 각찰이죠. 각찰. 그 마음에서 잡념이 생긴 순간을 본다는 거죠. 마음에 잡념이 생긴 그 찰나를 생긴 걸 보죠. 생긴 걸 보는 순간 놓아버리라 그러죠. 후월. 예. 그러니까 실휴, 실허리죠. 예. 마음에서 잡념이 생기는 걸 순간적으로 보고 봤으면 따라가지 마라. 방하착이라 그러죠. 놓아버리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민심 종경이죠. 민심 종경은 말 그대로 마음을 없애고, 없앨 민자입니다. 마음을 없애고 바깥 경계는 그대로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경 존심이죠.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그대로 두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단계는 마음도 없애고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는 상태죠. 민심민경이죠. 그 다음 단계가 마음도 그대로 두고 존재, 바깥 경계도 그대로 두라는 존심존경에 해당되죠. 예.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외 전체가 되죠. 안과 밖이 모두 근본 자리가 되는 거죠. 내외 전체. 그 다음 단계가 내외 전용이 되죠. 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적체, 바로 체가 곧 적용이 되는 거죠. 체가 바로 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투출, 체용이 되는 거죠. 보조스님이 그 유명한 무심공부 10개 단계죠. 보조스님 하는 무심 10개 단계. 여기서 말하는 바로 민심민경. 그러니까 민심민경이 경치도 없고 셀프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시부도에 소도 없고 목동도 없는 상태죠. 마음도 없고 그 셀프도 없어지고 바깥 경계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초월적 일체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수동적 명상에서 우측, 좌측, 두정엽이 동작하지 안 하면 바로 이 상태로 가는 거죠. 민심민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심민경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깨달음 상태가 체종 이렇게 되면 체와 용이 바로 투출. 완전히 그 강력한 라디에이션으로 놔두는 거죠. 예. 그 전에 이제 그 체와 용이 한 몸이 되는 걸 보여주고, 예. 내외가 전체 체가 되고 내외 전용이죠. 우리 흔히 전용 라인이란 말 쓰는데 그대로입니다. 내외 전체도 흔히 쓰는 말이죠. 안과 밖이 그대로 진리 그대로 놔두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진리 자체죠. 내외 전체. 그리고 안과 밖이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셀프, 심이 되고 바깥은 경이 되는 거죠. 예. 심하고 경이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체가 그대로 찔리 드러나는 거죠. 내외 전용. 이러한 상태가 사실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동적 초월감, 수동적 명상에서 두정엽의 수입로가 차단되면 공간이 사라지고 자아감이 사라지는 거죠. 시공이 사라져버리고 셀프가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절대적 일체감. 그래서 소위 뭐라고 일컬을 수 없는 상태. 한마디 해도 틀린 그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조 스님의 그 무심 공부의 계위 중에 보면 민심, 민경 이 상태하고 그 상대 유비 관계가 있다고 보죠. 그럼 사실 다른 측면에서 그러한 초월적 상태가 그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 케미칼적인 상태하고 진짜 그렇게 관련된 증거가 있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책을 한 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템플 그랜틴이라는 미국의 그 40대 중반의 여자 교수입니다. 근데 본인이 어릴 때부터 자폐증을 앓았던, 지금도 자폐증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폐증 그 상태를 섞는 책에 뒷부분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자기 본인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참 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1978년 여름 나는 주먹을 꺼려 보려고 애써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다가 존 웨인 레드리버 농장 치맥 탱크에서 헤엄을 쳤다. 이 일로 내가 하는 일을 널리 홍보할 수 있었고 몇 군데 강연을 할 기회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탱크 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 유기인산 화합물이 있어요. 아주 유독한 유기인산 화합물질의 속에서 헤엄을 쳤기 때문에 그 유기인산 화합물이 자기 몸에 들어온 거예요. 섬에 들어와서 브레인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자기 멘탈리티, 정신상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느꼈던 경외감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유기인산 화합물은 내 브레인 안에, 내 안에 아세틸콜린 등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변화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또한 이 물질 때문에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이 물질이 왜 종교적 경외심을 흔들어 놓았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마법이 사라지고 실제 오조의 마법사는 커튼 뒤에서 버튼이나 눌러대는 왜소한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비슷하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이 여류과학자가 그 유기인산 화합물 그 탱크 속에서 수영을 하고 그 유기인산 화합물이 그 여자 과학자의 그 뇌를 침범하게 된 거죠. 특히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침범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악몽을 막 꾸게 되고 그와 동시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자기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 뒤에 나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종교적 우리가 그렇게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종교적 신앙심도 자기가 그 욕조 속에 그런 화학적 케미칼이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그러한 화학적 유기인산물에 의해서 자기 정신 상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 종교에 대한 경외감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걸 자기가 깜짝 놀라고 결국은 종교적 현상도 뇌에 일어나는 생리적 신경 전달 물질의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본인이 몸으로 느낀 거죠. 그 어느 날 나는 또 신문에서 뉴욕 공공도서관 직원 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영원 불멸성이 존재하는 곳은 도서관뿐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도서관은 인류의 축적된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 나는 이 말을 현판에 적어 책상 위에 걸어놓았다. 이 말 덕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결국 박사학위를 따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한 그 종교적 초월감도 뇌에 일어나는 신경 케미칼적인 거를 자기가 몸소 느껴보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의지하고 싶고 영원히 자기 생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책이고 지상에서 영원 불멸한 것은 책이라는데 그 자기 철학을 모아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초월적 그 감정에 대한 종교와 연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다른 해석들이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은 일단의 누버그 이론과 그리고 그 템플 그랜틴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